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주말에 그 알파고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란 것이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 예상이 되시나요? 수명이 연장돼서 한 분야에 170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의 작업물은 어떤 것일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껏 만들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2016년 3월 벌써 3년이나 되었네요.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기억입니다. 그 기계와 인간의 대결이라니 영화에서나 보던 얘기가 실제 일어났었고 전 세계적으로 당시 동시 접속수가 유튜브 또 뭐 국내 채널 통틀어서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국내외 할 것 없이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벤트였습니다. 사실 이미 승부의 결과는 알고 있던 터라 이 영화를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좀 생각했습니다만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그때의 승부를 어떤 다큐멘터리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발전하기까지 어떤 배경, 승부 중간에 이세돌의 어떤 표정 변화, 잠깐 담배 피고 오는 모습 등등 그 TV 중계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뒷얘기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바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세돌이란 사람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한 분야에서 가장 높은 곳을 오른 사람이니까요. 어떤 그 사람 특유의 어떤 제스처와 표정들을 좋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그 사람 특유의 어떤 집중하는 모습,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바둑을 잡는 어떤 손가락 끝의 어떤 모습에서부터 모든 고민의 순간에 보여주는 얼굴 근육의 어떤 표정 변화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어떤 연륜과 경험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주 처음 이 사람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뭐 행동이 그저 좀 웃기다, 별나다 또는 재밌다 뭐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가식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연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그 두 번째 판에서 알파고 그 37수를 뒀을 때 사람들은 모두 이제 패착이다, 실수다 얘기했지만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수가 그 이국을 알파고의 승리로 이끈 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해설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를 둬도 이것이 실수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계기가 됩니다. 4국 이세돌이 승리한 판이죠. 그 네 번째 승부에서 이세돌의 그 78번째 수는 알파고에게 실수를 시작하게 만든 신의 한 수라고 표현됩니다. 영화에서는 이 수를 두기 직전에 이세돌의 승리율이 0.007%라고 합니다. 이 한 개의 수로 인해 판을 뒤집었으니까 과연 그 신의 한 수가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스토리를 토대로 영화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전개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승부 동안 그동안 대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적을 만난 어떤 이세돌의 난처한 표정 등이 종종 나오면서 당혹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전혀 새로운 적수와의 승부를 이세돌은 진정한 어떤 승부사의 기세로 즐기는 듯 했고 이 와중에 이제 본인의 실력도 결국 올라가서 4승에는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스토리로 끌고 갑니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뭐 실력이 올라갔다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전개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세돌이 경기를 하는 동안 정말 실력이 올라가서 이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알파고가 갑자기 에러가 나서 이상한 수를 둬서 이세돌이 이긴 걸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뭐 당사자들만 알거나 아무도 모를 수도 있죠. 다음은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알파고가 두던 몇몇 수는 너무 이상해서 실수일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게임이 끝나고 나니 우리는 자신의 판단력에 의문을 가져야 했습니다. 알파고는 종종 더 좋은 수가 있음에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점수를 승률의 대용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보통 바둑에서 차지한 영역이 클수록 이길 거라는 자신감은 더 커집니다. 알파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듯 합니다. 아니야, 얼마나 이기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상관이 없어.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직 한 점 차이일 뿐이야. 필요 없는 남는 영역을 왜 붙들고 있어야 돼? 알파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은 앞으로 1000년간 바둑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제가 해석한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1000년간 해왔던 바둑의 어떤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방식의 바둑을 두니까 기존 방법으로 1등 자리에 있던 인간을 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4대 1이라는 아주 압도적인 승률로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이 알파고, 즉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의 사고방식을 더욱 넓게 팽창하게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래서 이 알파고란 영화는 그 인간의 창의력이 뻗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의력을 더 높이게 해줄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GUI 디자이너란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크리에이티브한 일 중에 한 분야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바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어떤 새로운 컨셉,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방법론을 보면 되게 과거의 사례들을 찾고 현재 경쟁자들의 사례를 찾고 이런 자료 조사를 토대로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건 없습니다. 과거에 쌓인 어떤 디자이너들의 경험들과 노하우들의 새로운 조합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이 다르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의 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처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나의 직업도 곧 인공지능에 뺏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디자이너들은 대개 어떤 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가끔 보면 디자이너 중에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특이한 말투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패션계의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이나 또 황재근 디자이너처럼요. 이러한 그들의 특별한 제스처는 남과 다른 어떤 고정관념, 어떤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가 몸에 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이너들을 보면 저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물론 구분은 합니다. 겉멋들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진짜 연륜에서부터 나오는 특이한 행동, 그 사이에서요. 제 주변에 많이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나 모션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툴, 되게 이제 어도비사의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트랩코드 플러그인, 이런 것들, 이러한 모든 툴들이 결국 하나의 갖춰진 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디자이너에게 야, 너 그 어도비사 프로그램 쓰지 말고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쓰지 말고 일을 좀 해줘봐 라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아마 대부분은 당황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시하게 썼던 이런 유용한 툴을 쓰지 않고는 작업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디자이너의 그 사고방식에 갖춰진 틀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포토샵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이 만약 내가 보지 못했던 사고와 컨셉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거기에 좌절한다기보단 오히려 자극을 받아 더 큰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요.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 의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머지않아 인간 수명이 200살까지 연장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이 한 분야에 종사해서 한 40년, 50년, 그러니까 20대에 일을 시작해서 65세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그런 40년, 50년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리는 소위 이제 마스터, 장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직업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죠. 아주 길다면 한 70년, 80년 경험을 죽기 전까지 쌓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수명이 연장돼서 한 분야에 지금보다 한 2배 이상인 한 170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의 작업물은 어떤 것일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껏 만들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놈이 옆에서 계속 틀을 깨라고 압박하면서 그 모든 걸 이겨낸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인류는 더욱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구글에 있는 직원들도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그래도 이제 희망의 불씨를 얘기하는 게 현재의 삶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좀 해봤습니다. 모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